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일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소규모 동네 카페를 위한 카페 디자인 레시피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난 카페하고 상관없는데, 나는 카페 같은 거 관심 없는데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봤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책을 보면 사실은 월급쟁이와 오너가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어쨌든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오너가 되는 경우에는 뭐 회사를 차려서 뭐 IT 회사든 뭐 제조업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은퇴하고 제2의 창업을 할 경우에는 요식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식당, 뭐 카페, 뭐 당구장이 있을 수 있고, 뭐 빨래방, 뭐 학원도 할 수 있겠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근본은 같다는 거죠. 컨셉을 잡고 어떠한 컨셉으로 할 것인가, 또 어떠한 디자인,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라든가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한 50대가 되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창업을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카페 같은 경우에는 뭐 테이크아웃 카페는 3천만 원 정도면은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임대료 빼고 보증금은 돌려받는 거니까 투자 비용이 최소한 3천만 원, 뭐 많게는 5천만 원. 테이크아웃 카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사람들이 앉는 카페는 좀 더 들겠죠. 퇴직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죠. 근데 그거를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되고요. 철저한 준비를 하고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사실은 치킨집하고 카페하고 비교해 보면 폐업하는 비율이 카페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차리기도 쉽지만 문도 금방 빨리 닫는다는 거죠. 그럼 한 1년 정도 해보고 안 되면 말지 뭐 그냥 수업료 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돈과 시간이 너무 아깝죠. 그래서 미리 창업 전에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그냥 카페가 아니더라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막연하게 은퇴 준비하는 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보를 갖고, 뭐 예를 들면 뭐 카페다 그러면 동네 카페를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죠. 내가 이거 한다고 생각하니까. 치킨집이다 그러면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을 때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자 소개를 좀 드리면 서울예술대학교 실내디자인과를 나오고요.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친환경 건축과도 졸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홍익대학교 건축대학원을 나왔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라든가 창업 쪽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로는 그 카페는 어떻게 3개월 만에 단골 1000명을 만들었을까. 디렉팅한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EGG 에그 텀브? 잘 모르겠네요. 나의 제주 보물섬, 서쪽 하늘에 빛나는 별다빈, 그다음에 은유다방, 뭐 멜로, 왈츠, 뭐 이런 동물 삼겹살, 우도레오, 카페 꽁빠니 이런 브랜드들을 디렉팅을 한 디렉터입니다. 그래서 카페만을 현재 디렉팅을 하는 건데요. 다른 뭐 요식업도 하고 계셨지만,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선을 알게 됐답니다. 첫 번째,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좋지 않죠. 잘 좋지 않죠. 창업하는 10명 가운데 8명 정도는 인테리어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말 좋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안 좋은 분들 때문에 전체가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창업자는 인테리어 업체와 대화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한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잘 모르잖아요. 저도 하고 나면서 인테리어를 좀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제 돈 주고 써봤죠. 이게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냥 인테리어 하는 사람한테 맡겨서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알아야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 카페 인테리어를 직접 하면서 창업자 입장에서 살펴보니까 카페만의 특수한 디자인 조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이를테면 주방 작업 동선이라든가 카페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 또 배려적인 설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카페 문화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카페만을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하게 됐고요. 자, 이분은요, 많은 창업자들에게 말합니다. 창업자는 창업에서 오너의 역할을 맡아야 된다. 나의 역할은 그 오너가 창업시장에 처음 진입해서
좋은 카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그게 카페 디렉터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카페 공간을 이제 디렉터가 본 카페 창업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런 신조어가 생겼네요. 푸드 포르노. 포르노. 그러니까 그 음식이나 음식을 먹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담긴 사진이나 영상. 이런 용어가 있대요. 먹는 것 자체가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포르노라는 단어를 표현하기도 했죠. 우리도 뭐 먹방이니 또 커피 광고를 보면 거의 비슷하죠. 경치 좋은 데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입김을 불면서 하면서 커피 마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커피는 그런 거예요. 대화, 나와의 대화, 좋은 사람과 대화, 사색, 이럴 때 커피가 떠오르고 커피를 마시면 그래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됐고 또 우리나라의 소비 문화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너가 먼저 좋은 소비자가 되라는 말에 공감을 합니다. 본인이 치킨을 먹지 않는데 치킨집을 낸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너 스스로 먼저 굿 소비자, 좋은 소비자가 돼야 되죠. 자신은 소비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소비자로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야 소비자를 빨리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창업을 한다 생각하면 소비자가 돼야 됩니다. 소비자. 좋은 소비를 계속하고 가장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식음료 중독자가 될 정도로 해야 되겠죠. 커피 내가 소비하다 커피 중독자가 될 정도로 마셔야겠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식음료 분야 대부분이 그렇지만 아메리카노에 들어가는 원두 원가 이거 몇백 원? 100원? 100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3,000원, 4,000원, 5,000원을 받잖아요. 그렇게 비즈니스에 접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것만 볼 수 없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인건비, 집세, 전기세, 나의 또 시간 이런 게 있는 거죠. 단순히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대치라는 게 또 있고 카페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 기대치를 만족시켜줘야 되고요. 근데 나라마다 이게 다르죠. 미국에서는 그냥 커피 마시는 건 그냥 생활 자체거든요. 눈 뜨면 마시고 계속 마시니까 우리가 그냥 보리차 마시듯이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일반적인 건데 우린 좀 달라요. 우리 한국은 특별한 곳으로 생각을 하죠. 카페는 또 자신이 좋아하는 나만의 카페가 하나씩은 있어요. 그 공간을 즐기고요. 그 공간에 포함된 모든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공간은 소비자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니까요. 소비자는 메뉴, 시간, 분위기, 서비스, 경험 이 모든 것을 다 느끼면서 카페를 인식합니다. 그럼 오너도 고객도 만족시키는 카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메뉴 가격에는요. 카페 공간의 임대 비용이 한 몫을 하는데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요즘 뭐 커피 값이 식사 비용하고 비슷하다. 라면을 먹고 김밥을 먹어도 커피는 더 비싼 거 먹는다. 그런 얘기도 해요. 카페는 식당의 평균적인 테이블 회전 속도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재미난 글이 있었대요. 배달 음식 사업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대답했대요. 정답은 세워진 오토바이다. 세워진 오토바이다. 그렇죠? 오토바이가 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움직여야 매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을 카페에 적용하면 회전이 멈춰 있거나 비어있는 테이블이 가장 비싼 비용이죠. 카페 비즈니스가 다른 외식업과 다른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외식업은 어떻게든 테이블에 소비자가 앉게 하면 크게 1회전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만석을 기준으로 몇 회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매장의 수익이 결정되죠. 그 이상은 팔 수가 없죠. 근데 카페는 만석이 되더라도 1회전 이후 2회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장이 또 없어요. 그냥 한 번 앉아서 서너 시간씩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아이스커피 그란데로 하면 4,600원이잖아요. 스타벅스가. 그럼 외식 테이블로 하면 이 6회전을 해야 되는데 4시간, 3시간을 앉아있으면 2회전, 3회전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규모 동네 카페를 위한 카페 디자인 레시피. 꼭 카페가 아니더라도 창업을 꿈꾸고 있으신 분이라면, 준비하는 분이라면 이 책을 보내드립니다. 계속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 편에서.
설득박사 김효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카톡에 플러스 친구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 친구 맺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동네 카페를 위한 카페 디자인 레시피.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소규모 동네 카페입니다.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창업, 꼭 카페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이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선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는 오너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장. 그냥 하루에 뭐 얼마 벌고 한 달에 뭐 그래 내가 직장 다니는 월급 받는 거 정도만 벌면 또는 그거 절반만 벌어도 땡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거든요. 창업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작은 가게 하나를 오픈하면서 사명이라는 단어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가게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공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기업을 세운 오너는 이 사명의 중요성을 아주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가게가 작다고 현실의 어려움이 비껴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사명에 대한 고민도 없이 창업한 오너는 예상하지 못한 치열한 경쟁에서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명이 있는 오너와 사명이 없는 오너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그럼 사명을 영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미션. 또는 뭐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임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명은요. 절대적인 누군가가 창업하는 오너에게 준 일종의 임무 같은 겁니다. 창업 시장에서 가장 아쉬운 점 하나가 적지 않은 오너가 사명 없이 그냥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도 나도 창업이나 할까라는 식의 가벼운 대화거리 정도로 창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커피숍 하나 할까? 뭐 목 좋은 데서 뭐 얼마나 뭐 들겠어? 그냥 그 정도는 오겠지? 좋잖아. 그냥 매일 조용히 커피 마시면서. 이 좋은 게 아니죠. 이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을 걷게 되면요. 예상했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걸으며 만나게 되는 많은 해프닝들이 걷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처음에 가려던 곳으로 안 가게 될 때도 있고요. 가끔 오너는요. 사명을 갖게 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할 때가 있답니다. 사실 딱히 정해진 방법은 있는 건 아니고요. 마치 한 사람의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망망대해에서 제대로 된 방향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선배 오너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창업은 시작된 순간 멈춰서는 안 되고 낮은 파도에서부터 큰 파도까지 다 견디고 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파도 없이는 1등 항해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모든 과정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바로 사명이다.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신의 창업에 대해서 먼저 깊이 고민해보자.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오너는 그냥 하루 웃고 하루 울죠. 목표가 없는 오너는 하루 매출에 따라서 기분이 또 달라지고요. 나는 왜 이 사업을 했는가? 무엇 때문에 했는가? 어떻게 하고 싶은가? 성장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 성장에는 당연히 고통이 따르고 그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비로소 또 성장을 하는 거고요. 지극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너 스스로 한계 이상의 목표를 세우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관리하고 전략을 세워야 성공할 수 있죠. 저도 지금 학원 하고 있잖아요. 스피치 학원을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는 있어요. 제 테마가 설득이죠. 그냥 스피치가 아니라 설득 스피치.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나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 힘. 그런 힘을 길러줄 수 있는 학원을 만들고 싶은 거. 설득 스피치. 그게 저의 이제 컨셉인데, 왜 그러느냐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게 되고요. 나이가 먹으면 외로워지거든요. 그럴 때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스피치 능력을 좀 배운다면 훨씬 외롭지 않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고 능력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컨셉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창업을 배우에 비유를 했네요. 좋은 것 같아요. 영화에 비유하면은, 그러니까 영화에 비유인 거죠. 영화에 비유하면 창업자는 배우이고, 시나리오는 카페의 컨셉이죠. 컨셉트. 배우가 그 시나리오 안에서 충분히 최고의 연기를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스텝이 한 호흡으로 생각을 맞춰야 되고요. 이건 처음부터 혼자 힘으로는 힘들죠. 감독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카페 창업에서의 배우, 즉 창업자는 데뷔작을 잘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 작품부터는 스스로 감독이자 배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더 훌륭한 배우를 섭외하고 자신은 더 훌륭한 감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더욱 훌륭한 감독과 계약하고 자신은 제작자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이처럼 모든 시나리오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첫 데뷔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짧은 준비 기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고요. 항상 그 전문가의 도움 받는 게 좋잖아요. 감독도 또 시나리오 작가도 어떤 그 조폭 영화다, 아니면 승마하는 사람의 영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죠. 전문가의 조언을, 특히 평균적으로 짧은 준비 기간을 갖게 되는 창업자인 경우에는 더더욱 컨설팅을 받아야죠. 디렉팅을 받아야죠. 그래서 카페는 디렉팅 돼야 된다. 자, 카페 디렉팅이라는 게 뭐냐면 창업자가 가진 예산을 투자해서 투자 대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해주고,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기획한 컨셉트의 카페를 만들 수 있도록 중간에 컨트롤 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창업자를 만나서 다양한 카페를 다니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카페 디렉팅이 시작이 돼요. 창업자도 본인이 어떤 카페를 만들려고 하는지, 본인이 어떤 가게를 만들려고 하는지 사실 잘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책도 많이 읽어봐야 쓸 수 있듯이 많은 것을 돌아다녀 봐야 찾을 수 있는 거죠. 창업을 실행에 옮기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각 과정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섭외하는 겁니다. 창업자는 과정에 따라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죠. 크게 보면 부동산 중개인, 인테리어업자, 카페 장비 유통업자, 또 카페 부재료 유통업자. 대부분 창업자는 처음 만나는 카페 관련 업체들과 업무적인 대화를 제대로 잘 나누기가 어렵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스스로 겪어가면서 터득해야 됩니다. 이럴 때 카페 디렉터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카페의 정체성을 정하는 카페 테마와 컨셉트에 대한 부분 소개해드리면요. 자, 카페를 창업하고 디자인하는 데서 테마와 컨셉트는 좋은 재료와 도구죠. 테마와 컨셉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디자인 단계에서 빛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마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주제라는 뜻이에요. 카페의 중요한 요소죠. 그게 또 뭐예요? 그 주제를 결정하는 게 바로 메뉴 아이템입니다. 메뉴 아이템.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죠. 이런 걸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안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이 컨셉트 잡는 게 어렵습니다.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그렇고 컨셉 잡는 게 어렵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나무 소재를 이용한 빈티지 스타일의 컨셉입니다. 이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테마에 가까운 거죠. 스타일에 관한 부분입니다. 즉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은 누구인가로 질문했는데 청바지와 니트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건 이제 부수적인 부분이니까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컨셉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 그럼 좀 더 쉽게 이제 컨셉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를 여기서 여기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고객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핵심 메뉴 아이템을 어떤 분위기로 고객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창업을 할 때 오너가 해야 되는 카페의 테마와 컨셉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남동에 위치한 한화담, 저도 여기 가봤는데 쇠고기를 각 테이블마다 유니폼 갖고 있는 아주 젊은 친구들이 직접 구워줘요. 중간에 이렇게 온도계 같은 것도 재더라고요. 이게 정말 최적의 온도를 찾는구나. 생각보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이런 것이 컨셉이죠. 컨셉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소규모 동네 카페를 위한 카페 디자인 레시피, 꼭 카페가 아니라도 창업자라면 꼭 보실 책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 소규모 동네 카페를 위한 카페 디자인 레시피, 이존서 님이 지으신 책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것. 뒤바뀐 우선순위를 갖고 창업하는 분들이 많대요. 대부분 처음 창업하는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죠. 뭐부터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뒤에. 일단 콘셉트를 발견하라. 먹고 마시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실제로 창업에 성공한 오너들 중에서 컨셉트로 성공한 오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같은 메뉴를 더 많이 먹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부분 맞는 말이죠. 컨셉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컨셉 리서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요, 그 팩트를 보는 눈이 좋을수록 컨셉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매장 리스트를 작성하는 법이 여기 표가 잘 되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오래된 가게를 봅니다. 좀 배울 수 있는 가게들. 자, 오래된 가게라는 조건은 최소한 5년 이상 된 가게를 말합니다. 5년이 절대 오래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한 곳에서 5년 이상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오래된 가게에서는 비록 시간이 흘러서 시각적인 부분은 전부 낡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래 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조건들이 도드라져지기 때문에 좋은 콘셉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유명한 가게입니다. 유명한 가게. 유명한 가게의 조건은 SNS나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에서 가게를 설명할 때 모두 한 목소리로 표현돼야 됩니다. 가끔 어떤 가게는 노출이 많이 되어 있지만 너무 콘텐츠가 방대하고 너무 다양해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게의 컨셉트를 달리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강점이 아니라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게입니다. 최근에 오픈한 가게들이죠. 사실 새로운 가게는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좋은 콘셉트의 조건을 발견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 오픈한 가게일수록 기능적인 면이라든가 장비적인 면에서는 최신의 기종을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오픈한 가게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정보를 쌓기 위해서 방문해야 됩니다. 다음, 평범한 가게입니다. 평범한 가게라고 표현하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리서치 대상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지 말아야 할 점과 개선해야 될 점들이 보입니다. 사실 창업 성공은 공식은 만들어내기 힘들지만 창업 실패 공식은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평범한 가게도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테마를 상상하라라는 글이 또 소개되어 있어요. 테마를 만드는 방법이 기능별 테마, 시대별 테마, 문화별 테마, 스타일별 테마, 라이프 스타일별 테마가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오감을 자극하는데 시각, 후각,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또 디자인은 인테리어는 시각적인 부분이 되겠죠. 빈티지 스타일이네. 뭐 LP가 막 있고 뭐 진공관 앰프가 있다 그러면 여기 오디오가 좀 좋겠구나. 시각으로 느껴지죠. 거기에 후각 아주 중요합니다. 후각, 그 향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자, 세 번째 청각입니다. 이게 통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끄러우면 안 되는데 이 흡음판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를 통해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죠. 다음은 미각입니다. 뭐 식음료 매장 감각이고 지금 미각이죠. 미각만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런 레스토랑도 있지만 이 레스토랑에 가면 홀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정보를 타자라고 오로지 미각을 통해서만 고객과 소통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창업하는 공간은 미각이 주목적이거나 목표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각으로 표현하고 싶은 요소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됩니다. 다음 촉각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서는 그 촉감이 느껴져야 돼요. 여섯 번째 질감입니다. 직감.
촉감이나 질감이나 직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직감은 고객에게도 오너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감각이죠. 오너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고객들이 생각해 주는 시간은 짧거든요. 사람들 첫인상이 대부분을 말해줄 때가 있듯이 거래 매장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만큼 그 직감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꽃집에는 큰 꽃게 간판 걸려 있는 거, 이거는 아니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기하지 않아도 은유적으로 은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게 좋은 직감이죠. 당연히 이제 수익 구조를 잡아야 되고요. 상호에 관련된 책을 봐도 객단가나 케이블 단가를 계산한 법은 나와 있어도 수익 구조를 생각하는 법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수익 구조를 잡는 것도 좋죠. 그리고 디자인을 맨 마지막으로 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시각화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죠. 로고, 심볼, 매장, 그래픽, 오픈, 패키지, 참 많은 요소가 있죠.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요소가 한 목소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너 혼자 창업을 준비해 나갈 경우에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을 해주는 업체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브랜드를 통합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너 혼자 준비한 카페를 보면 모든 디자인 요소가 따로 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을 미리 알고 각기 다른 전문 업체를 만났을 때 오너 스스로 그들을 관리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예산이죠. 예산. 맞습니다. 그 예산한테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 책은요, 정말 그 초반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아주 꼼꼼하게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책이에요. 실전에 적용해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을 알려주고 있고요. 자, 85% 기준을 두고 시작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창업을 결심했다면요,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요. 처음부터 완벽하려는 것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즐기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장에 맞춰서 발전시켜야 하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고민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플 브랜드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애플의 뜻은 단순히 사과입니다. 이름에 얽힌 숨은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브랜드 애플이 없었다면 애플은 그냥 사과일 뿐이에요. 과연 애플이 이름 때문에 지금의 브랜드 가치를 지니게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애플이 태어나면서 가지게 된 브랜드 철학, 소비자들과 애플 관계사에서 만들어진 컨셉트, 콘텐츠를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한 거고요. 자, 네이밍을 정할 때 이제 85%가 이게 그런 의미인데, 어릴 때 시험을 보면 선생님은 주로 평균 85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듯 했어요. 시험 성적이 평균 85점 이상이면 공부를 잘한 편이었고, 그 이하로 갈수록 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학생이 된 거고요. 85점이라는 것을 이제 평균으로 잡자는 거죠. 처음부터 100점짜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밍을 할 때, 이름을 지을 때 85%의 기준으로, 선별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85%. 오너가 100% 확신을 하는 네이밍이라 하더라도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미 뭐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네이밍 작업 과정은 사업의 본질을 파악하고요. 오너의 생각과 방향성을 점검을 하고요. 방향성과 일치한 적절한 의미를 담고 있는 네이밍을 집필하고요. 상표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됩니다. 자, 인터뷰를 해요.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질문한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시죠.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또 창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결과를 예상하나? 그리고 이 창업은 창업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사람들이 오너의 매장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는 꼭 물어봐야겠는데요. 저도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겠는데요. 제가 스피치 학원을 하게 된 계기, 또 이 학원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모습, 어떤 결과, 또 저희 창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사람들이 왜 우리 학원을 찾아올까? 이런 거 정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네이밍을 만들고 상표 등록을 조회하고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로고와 심볼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 CI라 그러죠. 보통 심볼 이런 부분을 좀 전문가에게 좀 맡겼어요. 그래서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계속 가야 되니까 중간에 CI는 한번 바꿨어요. 예전에 아마추어 직원이 만들어서 그런지 영 시원찮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네이밍을 할 때 최대한 쉽고 재밌게 만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 책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매장이 위치할 좋은 길 찾기. 자, 좋은 길이란 뭐냐? 이 부분 제가 참 공감하는 부분이었어요. 이 책 보면서. 좋은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예, 걷고 싶은 길이겠죠. 또 해프닝을 즐길 수 있는 길. 해프닝이 뭐냐면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이 넓죠. 보도가. 과연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발걸음 속도는 어떨까요? 빠릅니다. 그런 길은 유동인구도 많지만 빨라요. 해프닝이 일어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길은 어떨까요? 되게 좁아요. 여기는. 골목골목 해프닝이 있죠. 그러니까 볼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릿느릿 걷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걷질 않아요. 기웃기웃거리고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이런 길이 걷기 좋은 길이죠. 그런 이야기들 저도 배웠습니다. 저희 학원이 가로수길에 있습니다. 근데 뭐 기웃거릴 정도의 그런 위치는 아니고요. 네. 소규모 동네 카페를 위한 카페 디자인 레시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한 3분의 1도 못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에서 보면 이제 인테리어 견적서 제대로 받는 법, 또 테이블 카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제 뭐 어떻게 브랜드 전략을 세우는지, 창업 전략이라는 부분들, 인테리어에 대한 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 책은 창업을 준비하신 분이라면 또 카페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이렇게 카페 같은 디자인 좋지 않습니까? 어떤 가게든 수준을 눈높이를 카페에 맞추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권해드립니다.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